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차등배당의 효과에 대한 구체적인 계산 사례를 통해서 케이스를 가지고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분석을 하거나 판단을 해야 될 때, 네. 항상 기준이 되는 지표가 있어야 될 거예요. 네. 예를 들어서 내가 수학에서 70점을 받았어요. 네. 늘 100점 받던 애가 70점 받으면 30점 떨어진 거잖아요. 네. 그러면 내 아이가 70점을 받았으면 혼을 내야죠. 근데 알고 봤더니 다른 애들은 더 떨어졌어요. 시험이 어려웠다는 얘기죠. 예, 그러면 70점을 받았더라도 70점으로 1등을 했으면 그건 인정을 해줘야 되는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어떤 걸 이렇게 네. 비교할 때 네. 그 지표를 갖고 내가 이 행위를 판단하고 분석을 해줘야 되겠죠. 네. 근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초과배당도 종전에 내가 냈던 세금만 단순히 놓고 비교를 하면 세금이 많아지니까 하면 안 되겠네 이렇게 되겠죠. 근데 만일에 내가 그럼 이 행위를 안 하면 내가 다른 대안이 뭐가 있을까? 일반적으로 주주면은 균등배당밖에 없는 거고요. 아니면은 임금입니다. 근데 임금이라는 거는 다 보수로 받아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네. 주주로서의 역할은 당연히 배당 청구권을 행사하면은 거기에 응해야 되는 거고, 임원은 보수 청구권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수가 비용 처리를 하기 위한 부분으로 과도하게 책정됐다 그러면 국세청이 매수를 들이댄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국가기관을 세금을 걷어가는 저승사자로 보지 마세요. 국가도 하나의 거래 파트너라고 보세요. 일종의 빌려 쓴 우리가 납세자가. 그럼 나는 그걸 상환해야 될 의무가 있고. 근데 그걸 자꾸 부당한 방법으로 납부를 안 하게 되면 당연히 화가 나겠죠. 네. 그런 관점에서 그러면 과연 내가 균등배당이나 급여를 통해서 부의 무상 이전을 실행하려고 하면 어느 정도 내가 코스트가 들어가는데 그거보다 차등배당에 유리하면 하는 거잖아요. 네. 네, 오늘은 숫자가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기본 가정은 자녀가 한 명 있고요. 네. 대표이사 급여 한 1억 5천 정도 책정되어 있는 기업이라고 볼게요. 그리고 대표이사가 한 20.5% 정도 세금을 부담하고 있고요. 매년 10년간 이제 4천만 원을 초과 배당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4억이네요. 예, 이거 예전 같으면 계산이 되게 심플했죠. 예, 4천에 대한 이제 소득세, 특히 자녀가 무소득자녀다 그러면 딱 15.4%. 그러니까 매년 15.4%씩 세금만 내면 네. 세후 금액이 자녀한테 이동되는 네. 아주 되게 단순한 그런 로직이었다면 지금 되게 복잡해졌죠. 네. 왜냐하면 이제 증여세를 더 내야 되는 문제가 생겼어요. 그럼 과연 그 증여세를 내는 행위가 다른 대안보다도 더 그게 과중하냐? 그러면 할 필요 없어요. 이런 계산 방식으로는 결정할 수는 없어요. 네. 다른 차원에서는 또 의미가 있겠지만 그럼 한번 보자고요. 급여가 1억 5천인 분이 4천만 원을 급여로 올리면 1억 9천이 되겠죠. 네. 그럼 납부세액이 얼마가 늘어났냐? 1,400만 원 정도 늘어났으니까 37.2% 정도 늘어난 거예요. 네. 거기다 이제 건보료도 늘어났겠죠. 그 합하면 한 41% 정도가 그만큼 이제 비용으로 늘어난 거죠. 네. 그럼 가처분 소득은 얼마가 돼요? 58.9%. 60%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이제 10년 동안 반복한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네. 그럼 10년 동안 총 인상한 금액은 매년 4천이니까 4억이 되겠죠. 네. 자, 그렇게 해서 매년 세금 내고 남은 금액을 증여를 해줬어요. 네. 그 최종적으로 딱 10년 도달했을 때 증여 신고를 또 할 거 아니에요. 네. 자, 그때 기준으로 계산을 하니까 네. 토탈 납부한 증여세가 2,700만 원입니다. 네. 그럼 총 납부한 세금이 얼마예요? 1억 9천 한 100만 원 정도 되니까 이런 행위를 했을 때 10년 동안 내가 4천만 원을 내 급여의 인상을 통해서 세금, 제세금과를 납부하고 남은 돈을 자녀에게 증여를 해줬다고 했을 때 자녀에게 실질적으로 가는 가처분 소득, 세후 소득은 52.1%. 그러면 초과 배당이 이거보다 유리하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걸 자꾸 내가 이제 세금을 거의 안 냈을 때 기준으로 이 행위를 할지 말지를 자꾸 고민하게 되면 나중에 그런 근시안적인 판단하면 거시적인 측면에서 큰 기회를 놓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럼 또 이분은 이제 대안이 어떤 게 있을까요? 내가 직접 배당을 받자. 왜냐면 자녀 지분이 없거나 작으면 배당의 의미가 없잖아요. 네. 그럼 내가 내 균등배당으로 받아서 그 돈의 종합소득 과세 이후에 남은 돈으로 내가 증여를 해주겠다라고 한번 계산해 볼까요? 네. 네. 그러면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26.9%에서 가처분 소득이 73%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10년 동안 이건 이제 균등배당이니까 결국 내가 받아서 세금을 내고 남은 돈을 자녀한테 증여해 준 이거 증여세입니다. 가처분 소득이 급여 때보다는 좀 늘겠죠. 네. 그래서 최종적으로 자녀한테 가는 실질적인 가처분 소득이 63.4%인 겁니다. 한 11% 이상 올라가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업을 통해서 발생된 소득이 나를 거쳐서 내 급여를 거치냐 배당을 거치냐에 따라서 그죠? 네. 예, 급여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한 52%, 네네. 52%였죠? 네. 거의 절반 가까이였다면 이제 배당 같은 경우는 한 40%. 근데 이거는 지금 배당을 제가 4천만 원이라고 계산을 한 거고요. 내가 이제 자녀한테 몇 억씩 배당하는 걸 말한 게 아니라
작더라도 꾸준히 10년 정도 했을 때 어떤 효과가 나는지를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제가 금액을 일부러 좀 적게 책정을 한 겁니다. 여하튼 이거는 차등배당 케이스가 아니죠.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앞배는 이제 균등배당. 급여를 인상한 거고 이건 이제 균등배당으로 예. 4천을 받았다라는 균등배당을 하더라도 메리트가 있다. 그렇죠. 예. 근데 이거보다 차등배당 효과가 증여세를 내고라도 균등배당보다도 의미가 있으면 할 필요 있는 거죠. 이제 세 번째 그럼 이제 초과배당을 했을 때 네. 과연 이제 급여를 올릴 때와 이렇게 균등배당을 했을 때보다 얼마나 세금을 더 내야 되냐. 초과배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증여세를 납부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유리할 수도 있다. 네. 그 결과를 한번 봐야 되겠죠. 네. 자, 기본 가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녀고 자녀가 근로소득이 있다고 가정을 해봤어요. 네. 그리고 성년이고 그래서 총 배당금은 이제 지분율은 이렇게 돼 있다는 가정하에 총 배당금이 1억 2천이라고 가정을 해봤습니다. 자, 아까 균등배당은 이제 지분율대로 배당을 해야 되겠죠. 네. 자, 그런데 우리가 실제 배당을 어떻게 했어요? 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녀한테 초과 배당이 얼마가 갔어요? 4천만 원이 가게 된 거죠. 그래서 네. 자녀 이걸 2명을 기준으로 했는데 지금은 이제 자녀 1명 기준만 제가 일단 계산을 한 거예요. 예. 그리고 요 한 자녀의 급여는 5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성년이고요. 그럼 첫 해 배당을 할 때는 자녀의 케이스를 신하는 자녀 케이스를 한번 보자고요. 초과 배당이 각각 4천, 4천씩 이루어진 거죠. 네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당연히 배당에 대한 거는 이제 배당소득세 원천징수를 했을 거고 증여세를 납부해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증여세 납부할 때 우리가 계산해야 될 게 뭐라고 그랬어요? 소득세 상당액이라는 개념을 지난번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죠. 네네. 그게 이제 560만 원입니다. 요거를 공제한 금액에 대해서 요게 이제 증여 가액이 되는 거예요. 증여세를 일종의 선납을 하는 거죠. 미리 납부를 하는 겁니다. 네. 올해 했다면 올해 이걸 미리 납부하는 네. 거죠. 그런데 각각 성년이니까 증여공제가 5천만 원 있다면 증여세를 납부할 게 없는 거죠. 첫 해는. 첫 해는 없군요. 네. 없죠. 네.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이제 소득세를 확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확정을 하더라도 실제 소득세 확정분도 세금이 늘지가 않아요. 계산을 해보면 똑같습니다. 조건이. 네. 그러니까 이거는 정산을 하더라도 추가로 더 납부할 세금이 없어요. 이걸로 끝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경우에는 증여세를 납부할 게 없잖아요. 네. 다만 배당을 받는 자녀 입장에서는 자기 급여 외에 2천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이제 건보료를 납부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4천에 대해서 소득월의 건보료가 뭐 156만 원 정도가 더 발생이 됩니다. 총 납부하는 세금은 납부세액은 이제 세금 포함해서 한 19.3%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증여세가 없기 때문에 네. 초과배당 효과가 그대로 나타나는 거죠. 좀 전에. 기존에 균등배당 했었을 때보다도 반밖에 안 되네요. 그렇죠. 결론적인 얘기는. 예, 네. 예.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이제 증여세 과세가 안 되는 거죠. 예, 왜냐면 이제 증여공제 한도 내에서 초과배당에 대한 증여세가 과표가 형성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10년 시점을 한번 놓고 볼까요? 네. 매년 이 행위를 할 거 아닙니까? 네네네. 그럼 딱 이제 10년 되는 시점에 이 초과배당에 따른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한번 그러니까 매년 4천만 원씩 그렇죠. 10년. 네. 자, 그럼 요 4천만 원하고 소득세 상당액이 560만 원으로 동일합니다. 9년 동안엔 계속 어쨌든 간에 누적해서 증여세가 발생이 됐겠죠. 네네. 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증여세 과세액도 동일하죠. 10년 차이는. 그럼 예를 들어서 사전 증여가액은 이제 9년 동안은 계속 요 증여세 과세가액이 합산됐을 거 아니에요. 9년 동안에 합산된 증여재산가액이 요겁니다. 그리고 이제 5천만 원 성인 소득공제가 됐으니까 10년 동안에 총 납부하는 증여세가 얼마다? 4,880만 원. 요게 이제 과거에는 낼 필요가 없었던 거죠. 요만큼의 세금이 추가로 더 발생된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이해됐습니다. 그러면 종전에 내가 임금으로 올려주는 거하고 균등배당한 거보다 이 세금이 더 발생돼서 초과배당이 더 많으면 초과배당에 대해서 좀 더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과배당이 더 임금이나 균등배당보다 유리하면 초과배당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네. 옛날 기준으로 세금 안 냈을 때가 좋았는데 안 해. 이건 아니라는 거죠. 실제 차등배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총 납부세율은 31.2%. 그렇죠. 이게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종합적으로 한번 볼까요? 네. 자, 급여 인상을 한 경우에 가처분 소득이 62.1%, 52.1%. 52.1%, 본인 배당을 한 경우가 63.4%, 자, 초과 배당을 한 경우가 얼마예요? 68.8%. 그러니까 그 세금을 내고도 유리한 거죠. 근데 이걸 자꾸 이렇게 급여 인상할 때나 본인 배당할 때로 비교를 하지 않고 이걸 이제 종전처럼 야 15.4%만 냈으면 됐는데 증여세 4,800만 원을 또 내는데 이건 부담 아니야. 그럼
언젠가는 그 세금은 나중에 배당으로 언젠가 세금을 더 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의사결정을 해서 초과 배당 여부를 조금 더 거시적이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이걸 이제 한 명 갖고 얘기한 거잖아요. 네네. 근데 이게 2명, 3명이면 더 임팩트가 더 커집니다. 네네. 예, 그 부분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차등배당에 대한 절세 효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과거에 어떤 증여세가 없을 때보다는 좀 떨어지지만 지금도 제가 봤었을 때는 상당히 유의미한 플랜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방송 감사드립니다.